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던 이영재 씨는 그 자리에서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죠. 영재 씨는 결국 연 15%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내 돈인데도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 현실. 이런 일이 매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생활연구소입니다. 저는 30년간 금융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미리 준비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 제가 나누려는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어르신 한 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금융상품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설명하느니 간단한 상품만 권하는 게 편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박순복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시는 활발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들 명석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합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명석 씨는 어머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두셨거든요. 하지만 창구에서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가족이라도 법적 대리인이 아니면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동의서를 받나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생명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결국 명석 씨는 연 18%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수천만 원이나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199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죠.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계좌에 손 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를 보면 이런 사례가 연간 15만 건이 넘게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으면 평생 모은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를 겪는 가족들이 대부분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이라며 연 1020%의 이자를 매깁니다. 내 돈이 있는데도 이자를 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정래 할머니는 올해 82세입니다. 평생 동안 부지런히 살아오시며 통장을 5개 넘게 만들어두셨어요. 젊었을 때는 어은행에 적금을 넣었고 중년에는 비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급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서는 시은행에도 계좌를 만들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15년 전에 만든 D은행 통장이었는데 거기에 무려 2,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내가 언제 이런 돈을 넣어뒀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년 넘게 거래 내역이 없었어요. 은행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 계좌로 전환됩니다. 휴면 계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ATM에서도 거래할 수 없어요. 오직 창구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더 심각한 건 10년이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돈이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물론 찾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잠들어 있는 휴면 계좌의 돈이 약 12조 원입니다. 이 중 7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명의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과거에는 인터넷 뱅킹이 없어서 여러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져 계좌 존재 자체를 잊게 됩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상금 계좌들이 있어요. 김정래 할머니는 다행히 휴면 계좌가 되기 직전에 발견해서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을 바랄 수는 없겠죠.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는 계좌는 없으신가요? 젊었을 때 만들어둔 적금 통장, 아이들 용돈 주려고 만든 계좌, 부업 수입을 넣어둔 계좌 한번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할아버지는 올해 7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자식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내 돈은 자식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써라.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1억 2천만 원을 모아두셨습니다. 자식들도 서로 사이가 좋아서 상속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은행에 가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유언장 검인, 상속세 신고서, 목록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자녀가 4명 있었는데 그중 1명이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둘째 아들은 바쁘다며 서류 준비를 미뤘어요. 형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상속 포기할게요라고 말은 했지만 정식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변호사까지 찾아가야 했어요.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돈까지 합산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결국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은 자녀들이 각자 부담해야 했죠. 할아버지가 자식들끼리 나눠 써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전혀 간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 생전에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금융보호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인데요. 건강할 때 미리 가족을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해 두시면 의식불명이나 치매에 걸렸을 때도 가족이 여러분의 돈을 대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미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인 최 할머니는 작년에 딸을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해 두셨습니다. 올해 초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는 동안 의식이 없었지만 딸이 할머니 계좌에서 수술비를 바로 인출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금융보호인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수술을 미뤄야 했을지도 몰라요. 딸은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3일 동안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까지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말이죠. 금융보호인 제도의 장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즉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후견인 선임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둘째, 거래 한도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5월 300만 원, 연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를 설정해 두면 안전하죠. 셋째, 거래 내역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의식을 회복하면 보호인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정신이 온전할 때만 등록할 수 있어요. 이미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각 은행별로 따로 등록해야 해요. 더은행에서 등록했다고 비은행에서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호인도 직접 은행에 와야 해요.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과 보호인이 함께 은행에 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수수료도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인 동의서 정도예요.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혹시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두 번째는 휴면 계좌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최우재 할아버지는 올해 73세입니다.
얼마 전 통장을 정리하다가 5년 전에 만든 계좌에서 1,800만 원을 발견하셨어요. 어머, 내가 이런 돈이 있었나? 다행히 휴면 계좌가 되기 전이라 바로 찾을 수 있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런 일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통장 목록을 만드세요. 엑셀이나 공책에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용도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KB국민은행 123-45-6789 2018년 개설 생활비 통장 신한은행 987-65-4321 2020년 개설 비상금 통장 이 목록은 본인이 보관하시고 사본은 자녀 중 한 명에게 맡겨두세요. 둘째, 6개월마다 소액이라도 입출금을 하세요. 휴면 계좌가 되는 기준은 1년간 거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만 거래해도 충분해요. 1,000원만 넣었다 빼도 됩니다. 최할아버지는 매년 1월과 7월에 모든 통장에 1,000원씩 넣었다 빼는 날을 정해두셨어요. 통장 깨우는 날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셋째, 실버뱅킹 앱을 사용하세요. 요즘 대부분 은행에서 65세 이상을 위한 간편한 뱅킹 앱을 제공합니다. 글씨도 크고 버튼도 단순해서 사용하기 쉬워요. 집에서도 쉽게 잔액 조회나 간단한 이체를 할 수 있어서 휴면 계좌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가족 중 한 명과는 꼭 공유하세요. 자녀나 배우자 중 한 명은 여러분의 통장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해요. 만약 기억력이 떨어져도 가족이 챙겨줄 수 있거든요. 다섯째, 정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휴면 예금 찾아줌 서비스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흩어져 있는 계좌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2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 서비스예요. 또한 매년 4월에는 휴면 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통장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용도별로 2-3개 정도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려워져요. 세 번째는 신탁 제도입니다. 신탁은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300만 원부터 가능한 소액 신탁도 많거든요.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6세인 윤 할머니는 3천만 원을 신탁으로 맡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신탁을 하게 된 이유는 명확했어요. 혹시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력을 잃어도 내 돈이 내 계획대로 쓰이길 원했거든요. 신탁 조건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월 200만 원까지 자동 지급, 생활비 매달 80만 원씩 정기 지급, 급한 일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추가 지급, 만약 의식을 잃으면 딸이 대신 요청 가능. 할머니 말씀으로는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고 하세요. 아플 때도 내 돈이 내 뜻대로 쓰이니까 심리적 안정까지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신탁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 사망 후 상속 절차 없이 바로 가족에게 돈이 넘어가요. 상속세 절약 효과도 있고요. 후견 신탁 치매나 의식 불명 상태가 되어도 미리 정해둔 규칙대로 돈이 관리됩니다. 연금 신탁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목적 신탁 의료비, 교육비 등 특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해요. 신탁의 장점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관리할 수 있어요. 상세한 조건을 미리 정해둘 수 있거든요. 둘째,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요. 셋째,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미리 정해둔 규칙대로 배분되니까요. 넷째, 전문가가 관리해줍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첫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연 0.3에서 0.8% 정도의 관리 수수료를 내야 해요. 둘째, 중간에 해지하기 어려워요. 신탁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까다롭고요. 셋째, 최소 금액이 있어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신탁을 고려해 보실 만한 분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 치매가 걱정되는 분,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 분,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싶은 분, 신탁 상담은 은행이나 신탁회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비교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65세 이상 금융 혜택입니다. 이혜련 할머니는 30년을 같은 은행만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르신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30년 동안 수수료를 얼마나 냈는지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할머니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65세 이상이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ATM 수수료 면제. 대부분의 은행에서 65세 이상은 ATM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심야나 주말에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의 경우 월 20회까지, 신한은행은 월 30회까지 무료입니다. 하나은행은 횟수 제한 없이 완전 무료예요.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은행의 경우 월 10회까지, 농협은행은 월 20회까지 무료입니다. 환전 수수료 할인. 해외여행을 가실 때 달러나 엔화로 환전하면 3,0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KB국민은행은 50% 할인, 신한은행은 30% 할인을 해줍니다. 창구 우선 처리.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으실 때 어르신 우대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어요. 우대 금리 제공. 예금이나 적금을 하실 때 기본 금리보다 0.1에서 0.5%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기본 금리가 3.0%라면 어르신은 3.3에서 3.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버 전용 상품.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실버 정기예금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 실버 적금 납입 조건이 유연한 적금. 실버 대출 낮은 금리의 생활자금 대출. 실버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각종 할인 혜택. 의료비 관련 혜택. 병원비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의료비 전용 통장 우대 금리, 간병비 대출 우대 등의 혜택도 있어요. 부가 서비스. 무료 재정 상담. 상속 컨설팅 서비스. 전화 뱅킹 우선 연결. 집 앞까지 오는 방문 서비스.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 직접 물어봐야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65세 이상 우대 혜택 있나요? 꼭 물어보세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또한 은행마다 혜택 내용이 다르니까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통장 정리와 긴급자금 계획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올해 69세입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아오시면서 10개가 넘는 통장을 만들어 두셨어요.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목적별로 만들어 뒀는데 나이가 드니까 헷갈리더라고요. 할머니는 작년에 큰 결심을 하고 통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단계 통장 목록화. 먼저 집 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통장들을 모두 찾아냈어요. 서랍, 장롱, 부엌 찬장까지 구석구석 뒤져서 총 13개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각 통장별로 다음 정보를 정리했어요. 은행명과 계좌번호, 잔액, 개설일과 목적, 마지막 거래일, 금리와 만기일. 이 과정에서 5년 전에 만든 적금 통장에서 800만 원을 발견하는 횡재도 있었죠. 2단계 용도별 분리. 통장들을 용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매월 드는 생활비, 공과금 등. 주거래 은행 하나에만 투기. 매월 200만 원 정도 유지. 비상금 통장 갑작스런 의료비, 경조사비 등. 3개월 생활비에 해당하는 600만 원 유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입출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 당장 쓸 일 없는 목돈.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운용. 높은 금리 상품 선택. 3단계 비밀번호 통일. 13개 통장의 비밀번호가 모두 달랐는데 기억하기 쉬운 번호 하나로 통일했어요. 본인 생년월일, 자녀 생년월일 등은 피하고 대신 의미 있으면서도 남이 모르는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4단계 가족과 공유. 통장 목록과 비밀번호를 딸에게 알려줬어요. 밀봉한 봉투에 넣어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보라고 했죠. 5단계 정기 점검. 매월 15일을 통장 점검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에는 모든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도 점검해요. 통장 정리를 마친 할머니의 소감은 이랬어요. 정말 속이 시원해졌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 마음도 편하고 계획도 세우기 쉬워졌어요. 긴급자금 계획. 할머니는 긴급자금도 3단계로 체계화했습니다. 1단계 즉시 사용 가능 자금. 1개월 생활비 200만 원. 입출금 통장에 보관. ATM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돈. 2단계 단기 비상자금. 2, 3개월 생활비 500만 원. 1개월 만기 정기예금이나 CMA 통장. 약간의 이자는 받으면서도 빨리 찾을 수 있는 돈. 3단계 중기 비상자금. 6개월 생활비 1,200만 원. 6개월 만기 정기예금. 해지에도 이자 손실이 적은 상품. 특별관리 의료비 전용 계좌.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를 위해 따로 500만 원을 준비해뒀어요. 암보험, 실손보험과 함께 의료비 3중 안전망을 구축한 거죠. 이런 체계를 만들어 두니까 할머니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무섭지 않다고 하세요. 통장 정리할 때 주의사항. 첫째, 너무 성급하게 해지하지 마세요.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품은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둘째, 세금 문제도 고려하세요. 이자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셋째,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체크하세요. 오래된 거래 실적이 사라지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노후 금융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금융보호인 지정 건강할 때 미리 가족을 보호인으로 등록해 두세요. 의식을 잃어도 가족이 대신 거래할 수 있어요. 둘째, 휴면계좌 방지 통장 목록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거래하고 가족과 공유하세요. 셋째, 신탁 설정.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관리하고 싶다면 신탁을 활용하세요. 300만 원부터 가능해요. 넷째, 실버 혜택 확인. 65세 이상 우대 혜택을 꼭 물어보세요.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다섯째, 통장 정리. 너무 많은 통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용도별로 정리하고 체계화하세요. 여섯째, 긴급자금 3단계 체계. 즉시자금, 단기자금, 중기자금으로 나누어 준비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시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고 챙기셔야 해요. 귀찮다, 복잡하다며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가족들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